우선은 가장 핵심되는 증상부터 먼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좀 더 호전이 되고 좀 더 좋게 하려면 결국은 갑상선과 관련되어 있는 경추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갑상선, 이제 너무 흔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갑상선 뭐 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 찾아보기 더 어려울 정도죠. 네, 이제 피곤해도 갑상선, 예를 들면 뭐 손톱이 약해져도 갑상선. 이게 전신하고 연관이 돼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갑상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갑상선도 보면 저하도 있고 갑상선 또 항진도 있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저하가 됐다가 또 항진도 됐다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 갑상선 염증도 생기고 임신을 했는데도 갑상선이 안 좋아지네. 이 갑상선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갑상선과 자율신경에서도 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댓글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좋은 정보들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갑상선은 목에 있습니다. 목에 있죠. 네, 목에 있는데 이게 웬 갑자기 뭐 장이냐?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갑상선은 외부 영향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받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갑상선이 에너지를 세포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러니까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이 세포한테 야, 너 지금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야 돼. 이런 이제 신호들을 계속 하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계속 이제 이 세포가 망가지게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뭐 척추의 혈액신경 문제, 장갑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 환경 독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포가 망가졌을 때 이 갑상선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너무 이제 자기 혼자서 너무 날뛰게 되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이제 포기 못하겠어, 포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하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중에 수면이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됩니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잠을 안 자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잠이 안 와서도 그렇고 일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되게 삼교대 하시는 분들이 갑상선 문제가 또 많이 있어요. 또 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 다른 호르몬들, 뭐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르몬의 문제들이 요즘 많이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르몬의 문제, 또 약을 자꾸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갑상선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거나 너무 이제 과로해서 에너지가 이제 세포에서 고갈이 될 때 그런 이제 갑상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갑상선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체의 문제를 만드는 게 갑상선 항체라는 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갑상선의 문제에 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게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장담한다. 갑상선 100% 장 문제다. 이게 이제 뭐 자가면역 치료 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이 댓글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자, 조금 키워가지고요. 한번 보죠. 갑상선 항진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뭐 항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과하게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과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앉아 있지만 내 몸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숨이 찰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0m 달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땀이 많이 나겠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치고 뭐 계속 달리기를 하니까 살도 빠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결국 또 다른 호르몬들을 또 이제 흔들게 되거든요. 생리도 이상하게 되고 뭐 잠도 잘 안 올 수도 있고 뭐 식욕이 너무 과해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데 살은 안 찌고 혹시 당뇨인가 이렇게 의심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앓게 되는 게 이제 갑상선 항진인데요. 이 항진 중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그냥 혼자서 두근거리고 뭐 이게 땀이 좀 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눈이 나오는 이제 안구병증까지 같이 이제 동반이 될 경우에는 아주 이제 골치 아파지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진이 생기면 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항진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갑상선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갑상선 항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TSI라고 TSH를 이제 그 자극하는 네. 그런 이제 항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TPO 안티바디, TPO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TG 항체라는 네. 게 있거든요. 이 각각이 어떤 거냐면 TSH라는 것이 갑상선에 자극을 해서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더 자극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항체입니다. 이 항체가 이제 갑상선에 딱 자극을 하면 이게 더 만들어내라는 네. 신호인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많이 만들어내요. 네. 그러면 뇌에서 만들어내는 진짜 TSH는 네. 수치가 줄어듭니다. 네, 네. 안 만들어도 되니까 자기가 그렇죠. 안 만들어도 되니까 안 그래도 뭐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TSH 수치는 떨어지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올라가는 게 네. 항진의 이제 특징이죠. 네, 네. 그게 이제 TSI가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티-TPO, 네. 안티-TG, 안티바디 네. 이제 항체인데 이것도 그런 비슷한 유사 역할을 네. 하게 됩니다. 근데 유사 역할을 하긴 하지만 TPO는 약간 항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저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TG는 약간 저하랑 더 많이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항진, 이 TG는 저하. 요거는 약간 중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요 두 개를 같이 묶어도 이제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항진일 때는 TSI 안티바디 요거를 이제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저하다 그러면 TPO랑 TG 안티바디를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데 실제 이제 갑상선 검사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자가 면역 항체 수치가 6이 나왔다. 네. 이게 보통 이제 TSI 항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요 수치가 1.73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6이 나왔다 그러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한 뭐 3배, 4배, 4배, 네. 3배, 4배 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치로 많이 나오면 이 갑상선이 호르몬을 3배, 4배 더 만들어낸다는 네, 겁니다. 네. 실제로 3배, 4배보다 뭐 5배, 6배, 뭐 7배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항체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려면 얘네들은 주로 세 자리 숫자가 돼야 됩니다. 뭐 1점 얼마, 7점을 1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 100 몇십 얼마, 뭐 이렇게 이제 돼야지 겨우 이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로 저하랑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항체가 문제인데 이 항체의 특징은 네. 자가면역 항체라는 겁니다. 자가면역. 네. 네. 그러니까 나의 정상적인 조직을 자극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나 내 몸에서 쓸모없는 거에 작용을 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하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얘네들은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에 들러붙어 가지고 뭔가 이상한 작동들을 하도록 만드는 게 자가면역이에요. 이 자가면역으로 유명한 게 뭐 특히나 류마티스 네. 이런 게 이제 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자가면역 항체 수치가 6이 나왔는데 네. 혹시 이것이 류마티스에도 영향을 주는가 네, 네.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면 자가면역 갑상선 항체하고 관절에 영향을 주는 류마티스 물론 뭐 관절만 네. 아니고 우리 뭐 전신에 다 이제 결합 조직이라는 곳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류마티스인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가는 서로 전혀 이제 다른 문제죠. 별개의 문제인데 네. 실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다. 겁니다. 네.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저번에 여기서 이제 여기 장문제다 네.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장문제랑 어떻게 관여가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 자가면역 항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역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면역의 문제는 한 80% 정도가 장에서 훈련을 받고 성숙이 이제 됩니다. 네, 네.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이제 면역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게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처리를 해야지 되고 네. 이 교육을 장에서 이제 대부분 받는단 말이에요. 80%가. 근데 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이게 내 건지 저게 내 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네. 이제 면역세포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니까 여기에서 뭐 멋대로 아무 항체나 막 만들어내게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이제 자가 면역의 가장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다 문제가 되느냐? 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문제가 있는 세포를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세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많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자가 면역은 그게 관절이 될 수도 있고, 갑상선이 될 수도 있고,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나눠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갑상선에 문제가 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세포가 변질이 되어 있으니까 똘똘한 면역 세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이상한 면역 세포는 진짜 이상한 항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중, 3중으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얘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얘 이 항체가 이제 작동을 안 할 텐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에서 문제랑 결합이 돼가지고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갑상선 세포는 왜 망가지는가? 이게 이제 또 문제인데 갑상선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가장 이제 첫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게 혈액에 일단 산소가 풍부해야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영양분이 충분해야지 되고 그걸 세포에 다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세포에서 다 이용을 하고 나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혈액이 다시 가지고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돌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찌꺼기를 이제 배출을 시킬 수 있을 때가 혈액순환이 좋은 건데 그게 하필 갑상선이 있는 목에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목만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상체가 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상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곳이 목이다. 근데 목에 있는 기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갑상선이고 또 두 번째가 침샘들이 방해가 이제 되는 거죠. 물론 뭐 기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경동맥도 있고 다 있기는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갑상선인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그게 항진이든 저하든지 간에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망가지고 이 세포에 이상한 항체들이 붙게 되고 그게 내 몸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면역 항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갑상선에는 왜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갑상선의 혈액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입니다. 혈관의 굵기를 이제 조절을 하게 이제 되는 건데요. 이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경만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경이 목 근육을 또 자극을 하게 되는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두꺼워진다. 그러면 혈관을 또 눌러요. 혈관만 누르는 게 아니라 림프도 같이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출이 잘 안 되게 되죠. 그 결과가 갑상선이 붓고 커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포가 망가졌을 때 항체들은 옳시구나. 내가 이제 뭐 제대로 역할을 해봐야지 해서 막 갖다 붙는 게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앓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그게 항진이 되면 그레이브스, 저하가 되면 하시모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럼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분도 류마티스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갑상선 항체는 갑상선에, 류마티스 항체는 뭐 주로 관절에, 물론 뭐 심장 판막에도 뭐 결합 조직에 다 이제 작용하지만 주로 이제 관절이니까 관절에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게 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시작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결국은 끄트머리에 있는 조직 자체가 목표 조직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6 정도 나왔고 자가면역 항체 수치가 이제 높은 정도니까 이게 류마티스 항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높죠.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가면역 항체가 관절에 작용을 해서 관절 문제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갑상선 항진이 항체 수치가 높아지면서 더 악화가 됐을 때 류마티스 증상도 같이 동반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높은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갑상선 항진이 나빠지니까 관절이 아프더라. 이거는 항진 때문에 생긴 문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별별개의 다른 문제들이 같이 있을 가능성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진이 있으니까 메티마졸을 이제 드시는데요. 저하가 있으면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이런 것들을 드시지만 항진이 있으면 메티마졸, 안티로이드 이런 약들을 이제 드시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안티로이드보다는 메티마졸을 또 주로 이제 드시는데 이 메티마졸이 갑상선 항진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생성량 자체를 좀 낮추는데 이 호르몬 생성량을 낮춰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데놀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심장 두근거리거나 긴장성으로 이게 떨리거나 아니면 혈압을 조금 낮추려고 이제 쓰는 약인데 이 인데놀은 갑상선 호르몬이 T4와 T3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T4가 T3로 바뀌면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전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같이 약을 쓰거나 아니면 조금 약할 때는 이제 갑상선 항진약만 쓰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메티마졸만 드시는 것 같아요. 메티마졸을 먹고 항진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좋아지면 그러면 항체 수치도 같이 좋아지는가에 이제 대한 이제 또 질문인데 이 항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에서부터 일단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티마졸이 그럼 장을 좋게 해주는가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메티마졸 약 자체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량을 조절할 뿐이지 장을 좋게 해주진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장을 좋게를 해주려면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겠죠. 보통 이제 유산균, 장 그러면 유산균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유산균이 장을 좋게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유산균으로는 택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장하에 이제 여러 나쁜 균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 없애는 이제 소독 치료, 나쁜 세균을 없애는 치료, 그 다음에 장세포를 계속 망가뜨리는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환경 독소, 특히는 이제 중금속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서 해결을 해야 이 메티마졸의 용량을 점점 줄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항체 수치조차도 이제 줄여서 그 항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이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용량을 더 줄일 수 있느냐, 갑상선에 부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가라앉힐 수 있느냐를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병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내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다시 역전을 시키느냐, 이 문제는 약간 이제 내가 항진이면 메티마졸, 저하면 신지로이드만 먹어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꼭 식이요법도 조금 병행을 하면서 항체 수치가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갑상선 항체가 직접적으로 류마티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류마티스도 자가면역, 그 다음에 갑상선 항체도 자가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장 문제랑 같이 해결을 해야지 된다. 근데 메티마졸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 좀 더 신경을 쓰셔라. 근데 이게 검사를 해보고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국 먹는 거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가장 이제 장을 망가뜨리는 흔한 음식, 일반적인 이제 음식들입니다. 이게 대부분 간식으로 되어 있어요. 간식의 재료죠. 간식을 먹는 것을 좀 줄여야지 됩니다. 또 간식으로 먹는 음식을 끼니로 먹을 경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가끔씩은 즐길 수 있지만 이걸 매일같이 계속 많은 양을 먹는다. 그러면
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네. 장에 문제가 생기면 자가 면역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또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자가 면역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장에 관심은 좀 가지시고 식단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질문들 이외에 또 이제 좋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 갑상선 증상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있으면 다른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먹어도 허기가 지고 체중은 계속 빠지고 이러면 이제 당뇨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검색해 보면 뭐 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심장 두근거리고 땀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이 있을 때는 갑상선 항진을 의심을 해봐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당뇨인 것 같아요 라고 찾아오는 갑상선 항진 분들은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해결 방법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갑상선 항진이 있으니까 심장이 이제 막 두근거려요. 앉아있어도 100m를 달리는 거랑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그냥 두근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혈압을 항상 영향을 줘요. 혈압을. 두근거리면서 저혈압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기본. 그러니까 내가 저혈압이어도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혈압이 좀 올라가요. 네, 그게 뭐 고혈압 수치까지는 올라가지 않아도 정상 혈압이라 하더라도 저혈압인 사람의 상황에서 보면 그 정상 수치라는 것이 고혈압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분도 똑같이 혈압도 높게 나온다 합니다. 심장도 두근거리는데 혈압도 높게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 약도 먹고 그다음에 항진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되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데 여러 이제 동반 증상들이 갑상선 항진이 메인일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거다 예상이 되면 갑상선 항진부터 먼저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 갑상선 저하인 분들은 부종이 쉽게 생겨요. 쉽게 이제 잘 붓고 또 이제 뭐 변비도 생기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갑상선 저하 때문에 생긴 변비약을 또 먹어야 되냐? 아니면 뭐 붓기가 있으니까 이뇨제를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갑상선 저하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항진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혈압에 문제가 있으면 혈압을 다시 이제 치료를 해야지 되고 정상으로 되면 혈압 문제를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항진이 있으면 또 설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장약도 엄청 많이 먹고 소화도 뭐 주사제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저하가 되면 변비가 많이 생기니까 뭐 이런 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치료들을 같이 이제 동반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선은 가장 핵심되는 증상부터 먼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좀 더 호전이 되고 좀 더 좋게 하려면 결국은 갑상선과 관련되어 있는 경추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경추가 또 자율신경과 관련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자율신경 상태까지 같이 확인을 해봐라. 물론 이분은 이제 댓글이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들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갑상선 항진인 분들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자율신경과 관련된 위장관 질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특히 뭐 수면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제 자율신경 이상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그걸 이제 동반적으로 같이 이제 치료를 했을 때 훨씬 이제 항진이 안정이 쉽게 되고 그것이 들락날락 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약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끊는 것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원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갑상선 항진이 됐든지 저하가 됐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증상들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갑상선에 집중해서 치료를 해보시는데 그건 너무 1차적이다. 갑상선이라는 거는 부분이다. 부분의 문제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속에서 드러난 부분의 문제다. 그러면 언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결국 자가 면역 중에서는 우리 면역의 핵심 기관인 장의 문제라는 전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결국 드러난 형태는 혈액순환이 가장 안 좋은 부분부터 드러날 텐데 그 혈액순환을 관장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그 자율신경의 핵심은 목과 등에 있으니 현재 갑상선에 항진이 됐든 저하가 됐든지 자가 면역 항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전체에 해당하는 장에 대한 접근을 꼭 하셔서 식단도 점검하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장에 있는 미생물 문제들 그리고 어떤 독성물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하시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을 살려야 된다. 자율신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과 등을 꼭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가 살아나면서 부분도 저절로 좋아지는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갑상선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들이 겪고 있는 갑상선에 대한 어떤 이상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꼭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